음악을 연주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상에서만 있던 것들이 화려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애니메이션에는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장르와 상관없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베리맨이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걸 익힐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학습하려는 내용의 목표를 살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애니메이션의 개념에 대해 배운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니메이션이란 생명의 숨결을 뜻하는 라틴어 아니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촬영 기법인데요. 이렇게 잔상 효과를 활용하여 여러 장의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잔상 효과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자, 이 잔상 효과란 과연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상 효과란 특정한 정지 영상을 빠르게 움직였을 때 하나의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쥐불놀이를 한번 떠올리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을 원 모양으로 빠르게 돌리면 불의 고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잔상 효과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깜빡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을 때 방금 이렇게 보여진 세 가지 원 모양을 연속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전 장면이 다음 장면과 이어져 보이는 것을 잔상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크게 재료와 프레임 수에 따라서 그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에 따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샌드, 클레이, 그림자, 셀 해서 총 4가지 재료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샌드를 한번 보시면 자, 샌드 애니메이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래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라이트박스 빛나는 책상 같은 곳에서 이 모래를 가지고서 계속 쥐었다가 만들었다 변화를 반복을 하다 보니 이제 완성보다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의미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클레이 좋아하시나요? 네, 아이클레이는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여기서 이 클레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네, 점토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성 소재를 조금 형태를 바꾼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이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스탑모션이라는 기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탑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스탑 하면 멈추다고, 모션은 그쵸? 움직임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잠깐 보면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를 준 다음에 일일이 사진 촬영을 하고 그것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개념을 보면 정지에 있는 물체를
1프레임마다 조금씩 이동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자신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화 촬영 기술, 기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그쵸, 스탑모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애니메이션 종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림자 애니메이션입니다. 과연 그림자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자는 재료가 뭐죠? 그쵸, 그림자입니다. 실루엣인데 이 그림자가 되려는 대상 반대편에서 빛을 쏴요. 그래서 역광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림자는 보통 무슨 색이죠? 맞습니다.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검정과 빛의 조화를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 과정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모양의 퍼핏 같은 것을 만들어요. 꼭 이렇게 퍼핏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림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퍼핏같이 만들고 조금 변화를 줘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이어서 영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조금 형태를 변화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금 보고 왔는데 스톱 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퍼핏을 실제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애니메이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재료에 따른 애니메이션 종류로는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셀이라는 것은 셀룰로이드의 약자로 투명 필름을 뜻합니다. 해서 종이 위에 그린 그림을 투명 플라스틱에 그대로 옮긴 뒤 그 뒷면에 채색을 한 다음에 배경 위에 하나하나 놓고 촬영을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인데요. 배경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서 움직임이 있는 대상만 투명 필름에 한 장면 한 장면씩 그려서 그것을 합쳐서 스캔을 하는 기법인데요. 애니메이션 종류인데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궁금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씩 조금씩 달라지게 투명 필름지에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배경지와 합쳐서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한 장 한 장 배경과 움직임이 있는 대상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른 레이어로 촬영 작업을 하고서 합쳐서 촬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료에 따른 애니메이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프레임 수에 따른 종류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풀과 리미티드입니다. 일단 풀 애니메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풀 애니메이션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풀, 가득 차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1초에 24프레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정지 화면의 단위를 뜻합니다. 해서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프레임이 많다라는 것은 즉 동작이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입니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1초에 적게는 6장에서 8장 그리고 12프레임까지 제한해서 그리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풀 애니메이션보다 프레임 수가 적다 보니까 비교적 움직임이 덜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장수를 적게 그린다는 것은 즉 돈을
적게 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 즉 경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아래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뚝뚝 끊겨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장면이 끊겨서 보이고 풀 애니메이션처럼 프레임을 더 많이 그리면은 마우스 커서가 부드럽게 보이겠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보여지는 프레임 수가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가서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화면이 뚝뚝 끊겨 보이면 효율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런 걸 이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이제 부드럽게 이제 잘 화면이 보여서 막 앞전면도 쓰고 막 궁도 잘 쓰고 그러면 이제 좋으면 이제 풀 애니메이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이전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익혔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너무 쉽다. 우리 방금 보고 왔는데요. 풀 애니메이션과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띡똑. 네, 정답은 바로 프레임 수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각각 1초에 몇 프레임씩 그렸었죠? 그죠? 풀 애니메이션은 이제 1초에 24프레임을 그렸었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적으면은 6장이나 8장에서부터 이제 12장 또는 뭐 15장 이하로 그리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다음은 무슨 기법에 대한 설명일까 해서 설명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무슨 기법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를 조금씩 이동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기법. 과연 무슨 기법일까요? 네, 스톱모션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 내용도 잘 배웠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첫 번째 우리 이제 수업 초반에 학습 목표 확인했는데 그걸 잘 달성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애니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알아봤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만일 애니메이션 이론을 배웠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본다면 이제 플립북 아니면 풍속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나가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행평가 설명 영상은 선생님이 또 이제 첨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